여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영근입니다. 네. 아니, 제가 여기 한 공급실 쪽에 장비를 한 30년 정도 했는데, 원래가 딱 만 30년인데, 아시는 얼굴들이 많아가지고, 물어보시네요, 계속. 어떻게 살았냐고. 네, 그래서 존슨 잘리고 난 다음에, 예, 제가 존슨에 있다가, 네, 게팅게 사장으로 나갔다가, 이제 거기서도, 예, 나가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왔고, 네. 스틸코어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세계 멸균학회가 있었거든요. 한국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또. 회사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회사 이름이 스틸코 벨리메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게 과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또 자리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아주 큰 회사가 있죠. 스테리스라는 회사가 있고, 예, 독보적인 회사가 있고, 유럽에는 이제 게팅게라는 회사가 독보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게팅게에 대항하기 위해서 3개 회사가 합쳤어요. 밀레, 스틸코, 벨리메드.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좀 깁니다. 좀 바뀌는데, 스틸코, 벨리메드, 밀레. 좀 길어서, 좀 긴데, 네. 그래서 이제 스틸코가 이제 벨리메드를 2년 전에 합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합병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은, 이제 정식 이름은 이제 스틸코 벨리메드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그 로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말씀을 좀 회사가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 그러다가 일단은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이제 장비 소개인데, 장비 소개는 뭐냐 하면은 이게 회사가 지금 대부분 제가 지금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스테리스 게팅게 아니면은 스틸코 벨리메드 다 이 4개 회사 중에 사용을 하고 계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저희 회사 장비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타트는 2주 전에 있었던 세계 멸균 학회에 대해서 제가 좀 비디오를 2가지를 가져왔는데, 지금 올해의 가장 큰 주제는 자동화입니다. 네, 공급실에 가장 큰 주제는 자동화고, 자동화인데 그 자동화가 2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렉 같은 것이 로봇이 이렇게 자동으로 막 움직이면서 세척 렉을 장비에 넣어줘요. 세척기에도 넣어주고 멸균기에도 넣어줍니다. 그게 올해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가장 큰 주제였고, 저희 회사는 한 3년 됐습니다. 개발한 지 3년 됐고, 다른 회사들은 이제 올해 다 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넥스트는 뭐냐? 넥스트는 이제 로봇입니다. 진짜 로봇이 포장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저희가 소개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비디오를 먼저 간단하게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로봇이 있고, 지금 이제 세척렉에서 뺐어요. 빼가지고 이렇게 쭉 자동으로 이렇게 멸균기에, 지금 멸균기입니다. 예, 멸균기에 넣어주는 거고, 옆에 그림은 보시면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이고, 이제 얘가 지금, 아직은 초보 단계예요. 이제 뭐 사람 나이로 치면 3살, 4살인데, 얘가 이제 좀 한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컨테이너도 들고 뭐 이렇게 하는, 네. 요건 이제 저희 강의장입니다. 저희 강의장에서 지금 이렇게 그 로봇을 최초로 이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술실에서, 죄송합니다. 수술실이 아닌데 공급실인데, 네. 사용하는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저온 H2O2 멸균기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식 명칭은 의료용 저온 과산화수소, 갈로 열고 플라즈마, 갈로 닫고 멸균기,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플라즈마라는 기능이 과산화수소를 없애주는 기능이죠. 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레이션으로 없애주잖아요. 과산화수소를 없애주는데, 이 플라즈마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니까, 네, 그냥 회사 이름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스테리스는 플라즈마로 안 해요. 플라즈마로 과산화수소를 안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가 방식이 아닙니다. 얘들은 VH2O2 그래가지고 이미 기화된 과산화수소 뭐 이런 개념인데, 오늘은 그냥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붙는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다. 영문 명칭은 이제 low temperature 저온 vaporized H2O2 plus sterilizer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과산화수소로 멸균하는 게 아니고 H2O2 과산화수소로 멸균하는 겁니다. 플라즈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세계 멸균학회 갔다 왔다가
저희가 회사 본사가 베니스에 있거든요. 이탈리아 베니스에 있는데 거기 갔다가 어제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시차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산화수소로 멸균합니다. 플라즈마로 멸균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 58%입니다. 다 58%. 58% 과산화수소입니다. 선생님 여기 보시면은 이제 ASP는 카세트 방식 쓰고 국산은 바틀 방식 쓰고 뭐 카트리지 방식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지만 들어가는 농도는 다 58%입니다. 그 다음에 4개에서 5개의 사이클이 있고 사이클은 변경 안 됩니다. 사이클은 변경 안 되고요. 먹고 예를 들면 스팀 멸균기는 134도 사이클 있잖아요. 134.5도. 얘는 3.5분도 되고 5분도 되고 10분도 됩니다. 우리가 변경할 수 있어요. 3.5분 이상이면 돼요. 그런데 과산화수소는 변경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그냥 식약처에서 딱 정해놓은 그 사이클만 쓸 수 있고요. 단점은 다 아시죠? 단점은 이제 수분에 약합니다. 수분에. 예, 물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ASP 스테라드가 제일 많이 깔려 있죠. 한 250대, 60대 정도 깔려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산화수소가 챔버 안에 습기가 있으면 그 습기가 과산화수소를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얘가 농도를 떨어뜨려 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중간에 막 사이클 돌리다가 과산화수소 농도가 일정 농도가 안 되면 캔슬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포장재도 다르죠. 포장재도 이제 타이백스죠. 이오가스는 이제 페이퍼백이에요. 종이에요, 종이. 근데 이제 과산화수소는 왜 타이백을 쓰냐면 타이백은 거의 플라스틱 강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종이 재질이 없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흡수를 안 해요. 그래서 습기와 종이 재질이 들어가 버리면 얘가 과산화수소를 푹 흡수해가지고 이제 사이클을 에러를 일으킵니다. 캔슬되는.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저온 H2O2 멸균기 사이클입니다. 모든 사이클은 식약처에 등록된 기준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멸균기는 그렇고 세척기도 마찬가지로 세척기도 자, 열소독에서 수술기구면 무조건 90도 5분을 세팅을 해놨을 거예요. 그건 못 바꿔요. 90도 5분이면 상관 있어요. 6분, 7분은 상관없지만 90도 5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얘는 못 바꿔요. 네, 못 바꾸고 회사별로 사이클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진공 잡고 그 다음에 에어레이션하고 그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사이클 좀 설명을 드리면 얘는 진공을 4번 잡아요. 베큐um을. 스팀은 베큐um 3번 잡잖아요. 얘는 더 잡습니다. 더 잡아요, 베큐um을.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가 4번 터집니다. 4번. 네, 2번은 그냥 노말이고 2번은 오버킬. 오버킬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 스팀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하게 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134도로 그냥 죽일 수 있죠. 가스로 죽이는 거는 좀 약해요. 이호도 약하고 이것도 약해요. 그래서 이제 과산화수소는 4번 터집니다. 한 번, 여기 보시면 한 번, 2번, 3번, 4번 터져서 4번을 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배출합니다. 과산화를 배출하고 그나마 이호가스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호가스는 오래 걸리죠. 8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얘는 한 5분, 7분 정도면 빨리 끝납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될 부품은 뭘까요? 예.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스팀 멸균기도 가장 중요하게 될 파트는 뭐냐면은 백큐um 펌프입니다. 얘도 백큐um 펌프입니다. 저온 과산화수소 멸균기 사이클 보시면 대부분 3개 또는 4개 사이클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다 숏 사이클, 플렉스 사이클, 스탠다드 사이클, 인텐시브 사이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뭘 쓰냐 하면은 숏 사이클을 많이 쓰세요. 근데 그 안에 루멘이라는 게 안에 내강이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강.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그 사이즈에 따라서 얘가 1mm냐, 2mm냐, 50cm냐, 1m냐에 따라서 플렉스, 스탠다드, 인텐시브 이렇게 좀 나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플렉스 이렇게 많이 쓰세요. 숏 사이클, 플렉스 사이클. 그 다음에 다빈치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예, 다빈치는 대부분 플렉스 사이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숏 사이클과 플렉스 사이클을 4개가 있다 그러더라도 2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2개를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온멸균이 2호와 과산화수소가 있죠. 과산화수소가 있는데 이제 2호에서 과산화수소로 많이 못 넘어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비용입니다. 비용이 많이 비싸죠.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스테라드 쓰고 계시니까 이제 대략 한 1년에 보시면은 대략 한 4천만 원 이상 정도 들 거예요.
4천만 원 이상. 예. 과산화수소는 이제 과산화수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도 얘는 요즘 나온 건 한 5분짜리 더 나옵니다. 그 다음 포장재, 그 다음에 PM이라고 이제 그 프리머넌터티브 메인티넌스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1년에 2번 정도 그 AS 저걸 합니다. 백큐ම් 펌프 관련된 소모품하고 필터, 센서 등을 교체합니다.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합니다. 따지면 4천만 이상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 머릿속에 다 있으시잖아요.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약간 좀 이게 좀 저거 됩니다. 네, 비용이 조금. 네. 나중에 이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ASP 스트라드가 1993년에 개발이 되었죠. 개발이 되고 이제 96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시가 됩니다. 출시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간 병원이 고대 구로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선생님 오셨던데, 네, 고대 구로병원에. 네. 고대 구로병원에 이제 이거 좀 여담인데 고대 구로병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고대 구로병원에 그 수간호사는 아니고 차지 선생님을 저희 회사에서 뽑았어요. 우리 부서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교육 담당 간호사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존슨 스위스 직원하고 눈 맞으셔가지고 지금은 스위스에 살고 계세요. 네, 스위스에 살고 계시고, 네. 이건 좀 여담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때 개발된 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최초 개발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만 한 20개, 국내 옛날에 한 30개 정도 됐어요. 회사가 이 플라즈마 저온 가산화수소 멸균기 만드는 회사가 한 30개 됐는데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이거를 뭐라 그럴까 뭐 미래산업 그래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뭐 1억씩, 2억씩, 3억씩. 그래서 너도 나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평정이 되고 한 4개 회사 정도가 있습니다. 국내는 4개 회사 정도가 있고 중국은 한 1000개 정도 있다가 지금은 한 200개, 3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같은 메이커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스테리스, 게팅게, 저희 이제 좀 깁니다. 네, 스틸코 벨리메드 밀레가 네,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조 기술은 저희가 낫겠죠. 당연히 저희는 뭐 1년에 거의 한 8천억, 9천억 정도의 멸균기 세척기를 만들어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것들은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거는 용량이 작아요. 챔버인 챔버 그래가지고 챔버 안에 또 챔버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한 150리터 되더라도 용량이 93리터밖에 안 돼요.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거는 전체를 다 써요. 전체를 다 씁니다. 이유는 이제 플라즈마 생산 방식에 따른 기술의 극복인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오늘 좀 많이 내용을 다 커버를 못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것들은 챔버를 전체를 다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습기 때문에 워낙 에러가 많이 뜨니까 이제 이거 스트라드 집어넣기 전에 전부 다 막 에어건으로 막 쫙 쏴가지고 막 드라이를 많이 해주시죠. 예. 습기 때문에 워낙 많이 에러가 생기니까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제 습도 센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습도 센서. 휴미디티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가 50%거든요. 국제 기준이. 그래서 얘가 사이클을 눌러요. 스타트를 누르는데 얘가 습도가 53%야. 그럼 밑에서 백큐ම් 펌프가 계속 돌아가면서 습도를 땡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습도를 빼고 난 다음에 사이클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한 20분 동안 습도를 못 빼요. 그러면은 아예 자체 캔슬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과산화수소가 안 터지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절감도 좀 되죠. 왜냐하면은 과산화수소가 중간에 터져버리면 얘가 다시 막 압력 잡고 뭐 잡고 다시 돌아가는데 1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과산화수소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개념이 어려운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전 방식은 과산화수소가 요 안에서 다 없어졌어요. 요 안에서. 여기서 막 플라즈마를 걸어가지고 벽에서. 그러니까 이 벽에 터치하면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문을 열었을 때 조금 쾌쾌한 냄새가 나고 이제 과산화수소 냄새가 조금씩 날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요즘은 이제 바뀌었죠. 과산화수소를 여기 챔버거든요. 여기 챔버예요. 과산화수소를 쭉 밑으로 빼가지고 요 밑에서 빼내요. 그래서 밑에서 완전히 빼내요. 백큐ම් 펌프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터치 스크린으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조 기술은 3사가 최고예요. 전 세계. 왜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니까. 네. 우리 회사 이름만 좀 길다 뿐이지. 네. 이제 이런 것들 다 누르면 다 작동이 다 돼요. 여기다 이렇게 딱 누르면 다 작동이 다 되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트리지도 이제 저희는 싱글 사용하는데, 이제 카세트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약간 좀 용액이 좀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장갑 끼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장갑을 껴야 되는데, 이게 실링이 잘 돼 있고 안전해요. 네, 안전합니다. 손님들한테. 네. 여기까지 저걸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호멸균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호멸균기는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 30년 동안 이제 후진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병원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고객분들하고 많이 레퍼런스 사이트 병원 방문하고 유럽, 뭐 홍콩, 요즘은 태국 많이 갑니다. 태국 이제 많이 가고 뭐 중국, 일본 다 가봤는데 이오케스를 쓰는 곳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3M이 또 단종을 시켰더라고요. 예, 이 100%를 단종을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지금 국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밖에 없고, 지금 전 세계에서 병원에서 이 오케스를 쓰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 80년대까지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미국도 쓰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88:12 그 프레온 섞은 거 있었잖아요. 프레온 섞은 거. 좀 오래 공급실 근무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프레온 섞은 게 2005년에 단종이 됩니다. 88:12. 그러니까 이제 프레온 88%, 이오 12% 섞은 게 그 1985년 뭐 몬트리올 협약 그래가지고 80년대 학번 선생님들, 90년대 초반 선생님들 학번들 아실 건데, 이제 이 프레온이 오존층을 파괴한다 그래가지고 얘가 못 쓰게 해요. 2005년부터. 그래서 옛날에 88:12 이오가스가 이제 드디어 2005년에 단종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써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100% 이오를 썼습니다. 100%를 썼는데, 안 쓰는 이유는 간단하죠. 네, 간단한 이유는 뭐냐면, 안전하지 않죠. 네, 사용자 안전. 네, 환자 안전에 우선해서 사용자 안전입니다. 사용자 안전. 그래서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프레온이 날아갔어요. 프레온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남았습니다. 100% 이오, 그 다음에 혼합형 이오. 100% 이오와 혼합형 이오가 남았어요. 근데 100% 이오는 이 폭발성이 있어가지고 250리터, 300리터 이상 못 만들어요. 전 세계 규제입니다. 그래서 3M의 8XL이 아마 245리터인가 그럴 거예요. 250리터. 더 이상 안 만들어요. 네. 그래서 100%는 왜냐? 이오가스 자체가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만듭니다. 나중에 3M 지금 아직도, 왜냐하면 원래 단종시켰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익스플로시브라고 적어놨을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폭발성입니다. 폭발성. 네. 다이너마이트 하나 그림 그려져 있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네, 네. 자, 다음에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또 아까 우리 5분 써가지고 제가, 예, 더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네, 88% 네, 단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이제 그 HCFC. CFC 말고, CFC가 프레온이거든요. 그 다음에 HCFC예요. 얘도 단종이 돼요. 얘도 단종이 돼요. 그럼 남은 건 뭐냐? 이오입니다. 이오. 100% 이오. 예. 아닙니다. 그 밑에, 죄송합니다. 시차 때문에, 네. CO2 섞은 거예요. CO2. 예, CO2 섞은 거예요. CO2 섞은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이제 뭐 온실가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CO2 규제를 하잖아요. 예, CO2 규제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CO2 섞은 게 남아 있고, 그다음 100% 이오. 지금 이제 국내에서 한신, 그다음에 홍익에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이구 이게 왜 3M이 단종을 시키니까 어이구 이게 뭔 떡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열심히 프로모션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티오가스는 지금 현재는 100% 이오와 90% CO2 섞은 게 남아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이온은 250에서 300리터 이상은 잘 만들지 않습니다. 폭발성 때문에. 이거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은 뭐 CDC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AAMI라든지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아마 적혀져 있을 거예요. 네,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대안은 있는가? 대안은 있는가인데, 대안은 이제 100% 이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250리터면은 대략 얘가 이제 사이클이 하루잖아요, 하루. 그러니까 250리터 밖에 막 넣어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는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2 섞은 겁니다. CO2. 근데 CO2 섞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다 안 만들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만들 겁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중국은 아직도 아마 2호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포름알데하이드 멸균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포름알데하이드 멸균기. 이제 우리나라에 포름알데하이드 멸균기는 어떻게 도입이 되게 됐냐 하면은, 그 CFC, 프레온 섞은 거를, CFC 섞은 거를 2005년에 단종이 되니까 우리나라 대형 종합병원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800리터인데? 그렇다고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과산화수소 멸균기들이 이제 도입 단계에 있었고, 뭐 그때 많아봤자 병원에 한 대, 금가옥조로 막 한 대 정도 있었던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은 막 종합병원에 뭐 8대 이렇게 있는데 한 대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름알데하이드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포름알데하이드 멸균기가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 게팅기에서 사장을 했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많이 깔려 있었을 때입니다. 종합병원에 많이 깔려 있을 때인데, 이게 이제 에러가 많이 뜨는데, 언제 에러가 많이 뜨냐면 여름에 에러가 많이 뜹니다. 여름에. 왜 그러냐면 이 포름알데하이드가 이게 온도에 약해요. 온도에 약해가지고 유럽에서도 포름알데하이드를 쓰는 곳은 다 북쪽입니다. 북쪽.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데 조금씩 써요. 이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스페인 이런 데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아예 못 씁니다. 아예. 네. 온도 때문에. 예, 높아지면 무조건 에러. 네. 근데 얘는 포름알데하이드는 멸균기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이거보다는 짧아요. 이거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얘가 고장이 한번 나면 이건 뭐 고치고 난 다음에 사전 가동해도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게팅기에서 단종을 시켰어요. 2023년도에 단종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은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밖에 없습니다. 2호를 단종을 시킨다면. 만약에 병원에서 2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꼭 비교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만약에 하시려고 하신다면 도입 전에 현재 이오가스 멸균기에 넣고 있는 물품들이 과산화수소 멸균기로 대체가 되는지 확인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확인 작업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장 방식의 변화, 그 다음에 비용의 증가도 고려 대상입니다. 포장 방식은 페이퍼백에서 타입백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실링 온도가 달라집니다. 실링기. 근데 이제 하보 같은 실링기 많이 쓰시잖아요. 하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실링 온도를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지만 귀찮잖아요. 몇 도 세팅했다가 또 몇 도 세팅했다. 그러니까 스테이션이 또 필요해요. 타입백 하는 전용 실링기하고 스테이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고려 대상이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비용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스팀 멸균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접니다. 요거는 접니다. 이건 저거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올해죠. 8대 정도 이제 게팅기 멸균기를 다 바꾼 병원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은 프라이버시를 있어가지고 이제 뒷모습만 이렇게 좀 찍었습니다. 자, 중앙공급실에 사용하는 멸균기 일반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게 중앙공급실에 사용하는 거는 대형 고압 증기 멸균기입니다. 대형입니다. 대형. 한 300리터 이상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대형으로 치더라고요. 대형. 영문 명칭은 스팀 스테라라이저고요. 스팀으로 멸균합니다. 스팀으로 멸균하고 스팀. 멸균기의 크기는 STU 600 곱하기 300 곱하기 300이라는 멸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사이즈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2STU가 1000리터급입니다. 1000리터급인데 게팅계는 898리터예요. 근데 우리는 960리터예요. 스테리스는 1500리터예요. 이 차이가 확 나요. 확 나도 1000리터급 그러면 12STU, STU가 몇 개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 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떤 회사는 챔버 전체 볼륨을 쓰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챔버 유저블 볼륨을 쓰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또 뭐 달라요. 그래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막 자기 회사가 서로 막 장점이라기 때문에 STU 몇 개 들어가냐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STU 기준으로 했을 때 공급실에는 10STU, 12STU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변경을 하면 10STU는 800리터급, 12STU는 1000리터급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중앙공급실에 사용하는 멸균기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134도 사이클 대부분 5분으로 세팅해서 쓰실 거예요. 5분, 134도 사이클 5분. 우리나라 기준이 3.5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분 이상이면 되는데, 네, 5분.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뭐 7분 해놓으신 데도 있고요. 10분 해놓으신 데도 있고. 이제 오래 해놓으신 데는 적어. 자, 멸균기가 10년 됐어요. 이게 도저히 못 믿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6분씩, 7분씩 늘리시더라고요. 네,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121도 사이클은 한 16분 정도?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한 20분 정도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20분? 이상이면 상관없어요. 보이덱 테스트 사이클은 134도 3.5분입니다. 3.5분. 그 다음에 헬릭스 4가 빠졌대요. 3.5분. 프레온 사이클, 이제, 프레온 사이클이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얘는 134도 18분. 네, 18분. 네, 134도 18분. 얘는 이제 갈로 열고 옵션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기존의 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회사에 이게 장비를 발주를 하실 때,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실 때 프레온 사이클을 넣어달라 그러셔야 될 거예요. 넣어달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손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좀 스페셜한 게 있습니다. 자, 스팀 멸균기 종류는 이제 종류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요즘에는 슬림 라인 그래가지고 와이드가 한 950, 게팅기가 900이에요. 900. 예, 스테리스도 요즘 나온 거 950.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얘를. 이렇게 넓은 거 있잖아요. 넓은 거. 넓은 거는 스테리스하고 게팅기가 많이 썼는데 게팅기는 단종을 시켰고 스테리스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가니까 스테리스도 이제 이렇게 슬림 라인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요게 우리나라 아마 주력이 될 겁니다. 주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공간의 활용도가 좀 높습니다. 예, 공간의 활용도. 그러니까 와이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길이는 좀 깊은데 이게 폭이 좀 좁아요. 공급실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은 얘는 집어넣으면 옆에 뭐 서비스 공간 어쩌고저쩌고 하면 2m 잡아먹어야 돼요. 2m. 근데 얘는 950에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붙이면은 크게 많이 안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아마 예전 병원에 설치한 거는 이런 스타일이 많았다면 요즘은 다 이걸로 설치한 게 많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가 있는데 이제 로딩 트롤리가 있고 로딩 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딩 방식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로딩 방식은 제가 비디오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손으로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자동 방식입니다. 사람이 저기까지만 도킹 시켜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넣어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오토로딩, 오토언로딩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깔리는 데 많습니다. 근데 얘는 앞에 공간 많이 잡아먹어요. 오토로딩 깔면 앞에 1.4m, 그 앞에 또 카트 돼야 되니까 1m, 한 3m 잡아먹어요. 앞뒤로 3m, 3m 잡아먹어요. ATS 깔면은 거의 한 5m 이렇게 잡아먹는데, 공간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반자동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식은 이렇게 쓰는 데는 잘 없습니다. 잘 없고. 자, 다음은 세척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도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이분은 이제 뒷모습만 보이는데 저기 뒤에 앉아 계세요. 네. 세척기 설치하고 시험 가동하는 사진입니다. 시험 가동. 2대 세대를 쫙 돌려보는. 세척기입니다. 세척기. 이게 이제 세척기가 아니고 이제 정식 명칭은 의료용 열 소독기입니다. 의료용 열 소독기. 네. 2018년에 네, 식약처에서 스테리스, 게팅게, 벨리메드 다 이제 저거를 때립니다. 이제 그 수입 정지 때리고, 너희들 이거 열소독기를 왜 공산품으로 세척기로 수입한 거야? 그래가지고 2년간 유예를 줍니다. 다 의료기기 등록하라고. 그래서 의료기기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료기기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세척기라는 항목이 없어요. 항목이 없어가지고 그냥 의료용 열소독기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의료용 열소독기로. 네, 근데 이게 정식 영문 명칭은 의료용 영문 명칭은 워셔 디스인펙터입니다. 워셔 디스인펙터. 그러니까 세척 소독기입니다. 세척 소독기. 근데 이게 왜 열소독기냐? 이게 80년도까지만 해도 얘가 세척 소독기가 아니고 떨말 디스인펙터, 열소독기였어요. 정식 이름이 열소독기. 그래서 이제 넣습니다. 스프레이한 방식으로 세척을 하게 되고요. 얘가 나오기 전에는 전 세계에 저거밖에 없었습니다. 초음파 세척기밖에 없었습니다. 초음파. 세척은 안 되죠, 걔는. 그 다음에 세척 후 열소독을 합니다. 열소독을 하기 때문에 열소독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개 사이클밖에 없어요. 수술기구 사이클과 일반기구 사이클. 두 개밖에 없어요. 수술기구 사이클, 일반기구 사이클.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병원에는 한 10개 사이클 정도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수술기구 사이클을 기본으로 수술기구에 드라잉을 좀 늘려주세요. 수술기구 플러스 긴 드라잉. 또는, 아니요, 우리 수술기구인데, 이게 좀 적게 들어가니까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수술기구인데 약간 세척 시간을 줄이는 거.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네, 전부 다 2개밖에 없어요. 기본은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르냐? 자, 볼게요.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멸균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멸균기는 STU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얘는 딘트레이 기준으로 합니다. 딘트레이 기준. 그래서 세척기는 8개, 10개, 12개, 18개. 딱 4종류밖에 없어요. 8개는 젖병 세척기. 10개, 12개는 수술실에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공급실에서 쓰는 건 18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이즈가. 자, 그 다음에 세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인 사이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제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이클이 좀 달라집니다. 마일드 알칼라인 세제 사용 시 프리워시 합니다. 세척은 찬물로 합니다. 찬물. 냉수로 합니다. 그 다음에 워시. 메인 세척입니다. 세제가 들어가서 메인 세척을 합니다. 얘는 온도가 거의 한 50도, 55도쯤 되죠? 55도. 왜냐? 알칼라인 세제는 50도에서 60도 사이에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50도입니다. 그 다음에 린스합니다. 린스. 세척하죠? 그 다음에 열소독합니다. 열소독. 디스인펙션. 자,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요번에 딘트레 하나 넣고 할 거예요. 세척 시간 좀 줄여주세요 하는 거는 얘를 줄이는 겁니다. 얘를. 메인 워시를 줄이는 겁니다. 얘는 못 줄여요. 얘는 못 줄입니다. 얘는 못 줄입니다. 얘 빼고는 다 줄일 수 있습니다. 드라잉 시간, 린스 시간 다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줄입니다.
그 다음에 알칼라인 세제 사용하는 데 있어요. 알칼라인 세제. 알칼라인 세제는 중화제가 들어갑니다. 중화제. 사전 세척하죠? 그 다음에 중화제가 들어갑니다. 중화제는 왜 들어가냐면 알칼라인 세제가 셉니다. 세척력은 좋아요. 근데 기구에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뉴트럴라이저, 중화라는 단계를 하나를 더 거칩니다. 중화라는 단계. 그래서 선생님들 만약에 병원에서 세제 2개를 쓰시면 마일드 알칼라인이에요. 마일드 알칼라인 플러스 건조 촉진제. 선생님 병원에서 만약에 세제를 3개를 쓰신다면 알칼라인, 중화제, 건조 촉진제. 이렇게 3개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는 들어가고요. 근데 스테리스는 중간에 아마 루브리컨트라는 것도 쓰더라고요, 보니까. 루브리컨트는 뭐냐 하면 기구가 시저 같은 게 뻑뻑해져요. 그럴 때는 이제 약간 윤활 기능을 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척 시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들이 세척 시간. 자, 세척 시간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시간이 안 걸립니다. 찬물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온수가 들어오더라도 55도까지 물을 데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척기가 쭉 가다가 멈춰요. 왜냐? 온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세척합니다. 린스는 또 기다려요. 왜냐? 자, 세척을 한번 했잖아요. 프리린스를 했잖아요. 그럼 40리터가 들어와요. 40리터의 물을 뺍니다. 또 새 물이 들어옵니다. 얘 온도를 올려야 돼. 온도를 올려야 돼. 또 물 버렸어. 또 온도를 올려야 돼. 또 물을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90도까지 올려야 됩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척 시간 기준으로 30분에서 1시간 10분 사이의 장비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소독입니다. Thermal Disinfection. 자, 일반 기구는 수술기구 아닙니다. 수술기구는 블러드하고 컨택이 돼가지고 크리티컬 아이템으로 분류가 된 거를 이제 수술기구라고 그러고요. 일반 기구는 A0 밸류 600으로 90도 1분에서 열소독을 해야 됩니다. 90도 1분. 선생님들 병원에 가보시면 다 90도 1분이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수술기구는 A0 밸류 3000이라고 그래서 90도 5분에서 95도 1분 사이에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90도, 어떤 데는 90도 5분 또는 93도 3분, 요 2개 중에 하나예요. 95도 1분 하는 데는 잘 없습니다. 95도 1분 하는 데는 잘 없어요. 90도 5분 또는 93도 3분으로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의 기능이냐? 고준위 소독의 기능입니다. 고준위 소독은 뭐냐? 고준위 소독은 선생님들이 소화기 내시경을 세척하잖아요. 소화기 내시경이 고준위 소독입니다. 그 정도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척의 기본 세제. 세제 많이 물어보세요. 아, 이거 뭐 A 회사 세제, B 회사 넣어도 되냐? 아, 당연히 되죠.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장비 회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세제 회사에 보면 그 안에 보면 박스 뜯으면 우리나라 약봉지 사면 이렇게 왜 깨알같이 막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 게 적혀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세제를 사는데 병을 들어보시면 이 안에 막 적혀져 있어요. 온도는 몇 도, 희석률은 몇 도 다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 따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대리점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말보다는 제조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면은 이제 뭐가 적혀져 있냐면은 매뉴얼 또는 자동 세척기. 얘가 그냥 이렇게 싱크대에 이렇게 그냥 타서 쓰는 건지 아니면 자동 세척기에 쓰는 건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병동기구, 수술기구, 마취기구까지 되는 게 있고 또는 복강력, 다빈치기구, 프레온 감염기구까지 처리되는 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희석률과 온도입니다. 희석률과 온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세제를 바꾸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장비의 희석률과 온도를 바꿔줘야 돼요. 희석률과 온도를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동일합니다. 대부분 동일하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그 제조사들은 그 정도 회사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자, 대표적인 세제의 3가지 종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즈드 온 엔자임.
엔자임, 한국말로 하면 효소죠. 효소세제. 효소세제. 아메리칸 스탠다드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 많이 쓴다는 것은 스테리스가 이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리스 방식은 전부 다 효소세제를 많이 쓸 거예요. 효소세제를 많이 쓰고. 미디엄 알칼라인. 미디엄 알칼라인은 유러피언 스탠다드. 유럽은 미디엄 알칼라인을 많이 씁니다. 네,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하이 알칼라인. 하이 알칼라인은 뭐냐면은 미디엄 알칼라인인데 세척력이 셉니다. 세척력이 센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기구 그런 막 피떡지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하이 알칼라인입니다. 하이 알칼라인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힘들고, 왜냐하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500배드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세척기가 한 2대에서 3대 정도 있습니다. 18딘 트레이로. 유럽 기준으로 하면 한 15대에서 18대 정도의 세척기가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전부 다 터널이에요, 터널로. 터널로 한 4-5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세척기가 많기 때문에 얘들은 안과기구용 세척기, 얘들은 정형외과 기구용 세척기 해가지고 그 세척제를 다 다르게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개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써도 돼요. 세제는 안 써도 돼요. 주세제 3개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하나만 쓰면 되는데, 아까도 부속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칼라인을 쓰면은 뉴트럴라이저를 꼭 써주는 게 낫습니다. 뉴트럴라이저를 써주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뭐냐면, 얼룩 같은 게 생겼을 때 이 뉴트럴라이저를 같이 써주면 좀 잘 지더라고요. 잘 지더라고요. 네, 잘 지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원래 그 용도는 아닌데, 원래 중화제 용도인데, 그러니까 얼룩 좀 지우기 위해서 뉴트럴라이저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린세이드죠. 린세이드. 건조 촉진제. 건조 촉진제인데, 건조 촉진제는 뭐냐면은, 이제 얘는 말 그대로 건조를 촉진합니다. 어디 들어가냐면은, 요 드라잉 때 들어가요. 요 디스인펙션 때 들어가요. 디스인펙션 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건조 촉진제와 같이 들어가가지고, 드라잉 때, 이제 드라잉이 한 110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드라잉을 쫙 해주면 많이 빠릅니다. 네, 많이 빨라집니다. 네, 많이 빨라집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모델은 다 동일해요. 네, 게팅게나 저희나 스트레스나 다 한 와이드가 1100 정도 됩니다. 1100. 벨리가 제일 작아요. 벨리메드는 한 900 정도 돼요. 900. 와이드가 작고 1100. 근데 벨리메드는 이제 와이드가 900인데, 와이드가 900이니까 이 세제가 밑에 못 들어가요. 그 세제가 밑에 못 들어가니까 세제를 밖으로 빼야 됩니다.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개 딘 트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18개가 들어가느냐? 이것도 이제 좀 이제 수학에 좀 함정이 있는데, 한 단에 3개가 들어갑니다. 딘 트레이가. 그래서 선생님이 병원에서 3단을 쓰시면 3, 3은 9, 9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선생님이 5단을 쓰시면 3, 5, 15, 15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6단을 쓰시면 3, 6, 18, 16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6단 쓰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3단, 4단을 쓰시고 5단도 잘 못 봤어요. 5단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사이클인데, 패스트 사이클의 개념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도를 올려야 된다고요? 온도를 쭉 올리는데, 이 온도를 올리는 것까지 안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탱크를, 사전 예비 가이를 물탱크를 이렇게 둡니다. 그래가지고 물탱크 하나는 얘는 55도로 계속 끓이고 있어요. 계속 물을 끓이고 있어. 스타트 하자마자 팍! 얘는 90도로 계속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열소독이 되면 바로 쫙! 그럼 얘는 한 30분 안에 끝나는 거예요. 30분, 35분. 얘가 없으면 1시간 10분.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지금 제일 많이 뭘 쓰느냐? 물탱크 하나짜리를 제일 많이 씁니다. 물탱크 하나짜리. 네, 물탱크 하나짜리를 많이 쓰고, 물탱크 2개 달면 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서, 예. 각 회사마다 잘 추천을 안 해요. 안 하고, 물탱크 하나를 많이 씁니다. 물탱크 없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하실 때, 회사를 부르셨을 때 물탱크 하나는 꼭 이제 넣어달라고, 네,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각 회사가 뭘 하냐 하면은, 이제 우리 회사는 30분입니다. 스테리스 28분입니다. 2분 차이니까 다 똑같죠.
그래도 약간 더 걸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드라잉을 조금 더 길게 해요. 예, 드라잉을 아무래도 드라잉을 조금 더 길게 하기 때문에. 네. 유럽은 세척기 많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 몇 개 안 넣습니다. 딘트레이 안에 뭐 가위 같은 것들, 뭐 시저 같은 것들 몇 개 안 넣어요. 우리나라는 많이 넣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워낙 공간이 작아서 위로 올리잖아요. 유럽은 산이 없잖아요. 2층, 3층짜리 건물이 막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610이라는 모델인데 얘는 딘트레이가 10개가 들어갑니다. 10개가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300병상급의 병원에서는 요 사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 사이즈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한 500배도 넘어가면은 요 사이즈는 조금 좀 작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트워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트워셔. 카트워셔 종합병원에서 요즘 다 쓰고 계시죠? 저희는 LCAT라는 건데 대략 와이드가 한 2,500 정도 나와요. 2,500, 2.5m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지금 판매하는 거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자, 소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소자는 한 5,000리터급, 대자는 6,000리터급. 그래서 소자는 이 뎁스가 2,550이에요. 대략 한 2.5m, 2.5m. 소자는 대자는 3.3m 더 길어지죠. 와이드는 똑같은데 더 길어집니다. 근데 이 대자를 쓰는 경우는 제가 우리나라에 거의 못 봤습니다. 다 이 5,000리터급을 씁니다. 이 대자는 카트가 2개가 들어가요. 1.5m 카트가 2개가 들어가요. 그 2개 다 채우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5m, 2.5m를 저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용량 세척 소독기고요. 그 다음에 멸균 컨테이너, 그 다음에 수술기구까지 다 합니다. 수술기구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얘는 2개의 예비 가열 탱크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얘는 3시간, 4시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한 사이클에 얘는 한 페이지에 180리터의 물을 씁니다. 180리터. 180리터의 물을 데우려면 그래서 딱 키면 2개의 사전 예비 가열 물탱크가 하나는 55도, 하나는 90도. 90도는 아니고 한 88도 정도로 이렇게 계속 끓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좌우에서 4개의 봉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막 물을 뿌려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봉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세차장에 가보면 이렇게 봉이 왁 쫙 가면서 막 물을 뿌려주잖아요. 그 두 가지 방식이 우리나라는 존재합니다. 어디가 좋으냐?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당연히 4개가 낫지 않을까요? 4개가 착착 많이 뿌려주는 게.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닥 파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카트워셔 바닥 파야 되나요? 바닥 파야 됩니다. 바닥을 파지 않으면 이 전데요. 바닥을 파지 않으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걸 이제 우리 램프라고 하는데 이걸 깔아야 돼요. 이걸 깔아야 돼요. 깔아서 카트를 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등산하듯이 쫙 이렇게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바닥을 파게 되면 바닥을 얼마나 팔아야 되느냐? 바닥은 15cm를 파야 됩니다. 15cm. 15cm를 파지 않으면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대략 우리가 한 15대, 대부분 15, 한 4, 50대 정도의 그 카트워셔가 있는데 바닥이 파여져 있는 거는 한 10대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바닥이 안 파여져 있어요. 바닥이 안 파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카트의 종류에는 한 3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0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대략 이런 종류의 카트. 이런 종류의 카트입니다. 카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카트들은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 자, 딘트레이가 여기 보시면은 28개 들어갑니다. 28개. 여기 보시면은 워싱함이 밑에서 2개씩, 한 단에 2개씩 돌고 있죠. 착착 돌고 있고. 그래서 28개가 들어갑니다. 28개가. 그러면은 이제 수술기구 28개 딘트레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얘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 위에다가 이제 뭐 저는 이제 공급실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포셉자라든지 아니면 뭐 저도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도시락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을 꼽는 거는 저희가 국내 제작을 해드립니다. 국내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 데다 올려드립니다. 네,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카트워셔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터널워셔입니다. 터널워셔 우리나라 쓰는 거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개의 병원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요. 이게 제가 이탈리아에서 보낸 건데, 네. 그림이 좀 빠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네. 땡큐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초음파 세척기,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초음파 세척기. 첫 5년은 괜찮지만 이제 내구성,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따르는 게 이제 내구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긴 그런 부분이, 내구성이라는 건 이제 6년, 7년 지나면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드라잉 캐비넷. 드라잉 캐비넷은 잘 안 쓰시는 추세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저희도 1년에 한 대 나갈까? 뭐 2대 나갈까? 가게사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변기 세척기. 네, 변기 세척기 문제가 이제 회사에서 잘 안 팔라 그래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변기 세척기는 꾸준하게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 있고.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